네, 간첩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누군가 쏘았는데 하지만 화살을 맞은 거는 남쪽이란 뜻도 될 수 있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현재 진상조사를 위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지금 보고 계시죠?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자, 최고의 정보기관, 이 증거 조작, 이 의혹에 휩싸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내놨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역시 이것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단단히 얹어놨던 것 같습니다. 단호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장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자,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종대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상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예. 이 오늘 수사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면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왔는가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 이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두 가지 문서는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알겠지만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검찰 측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그렇죠. 문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가장 앞쪽에 있는 네. 이 문서를 가지고 네. 국정원이 제출하면서 유성 씨가 바로 간첩이라고 하는 그리고 북한을 자주 들락거렸다고 하는 네. 입증 서류다. 이게 바로 유성 씨의 출입국 관리 그렇죠. 기록입니다. 중국 정부가 만든 거죠? 중국 정부가 만들었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아, 그렇죠. 예. 나중에 지금 현재 어디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국 출입국 관리국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검찰이 낸 거하고 변호인이 낸 거는 네. 서로 앞부분에 네 줄이 다릅니다. 그렇네요. 지금 변호인이 낸 자료는 네. 지금 A하고 변호인이 먼저 검찰이 낸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네, 입출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인이 낸 거는 오히려 입출 중국을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니, 나오고 예, 그렇죠. 여기서 들락 해야 되는데 뭔가 빠진 것 같네요. 풀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나갔다는 얘기고 네. 입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서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 한 번 나갔다가 세 번 들어왔다 이렇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네. 변호인이 낸 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중국 정부에다가 이걸 물어봤더니 네. 이거는 바로 네. 자기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네. 오히려 검찰 것이 오히려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검찰 것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제출한 것이고 예. 국정원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한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네.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변호인 측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이걸 위조했다고 그다음에 네. 국정원들은 네.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입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네. 이 관련된 국정원의 정보원, 네. 정보원이 자해 소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자살 소동을 벌였죠. 네. 그 과정에서 네. 자기가 네. 여기에 있는 문건에 마지막 문건이 있습니다. 이게 네. 세 번째로 지난해 12월 13일 날 낸 네. 법원에 제출한 문건인데요. 네. 이거는 네. 바로 뭐냐면은 이 변호인 측이 낸 것이 잘못된 거고 네. 우리가 원래 낸 검찰 측이 처음 낸 문서가 잘 된 거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낸 자료입니다. 그것도 위조된 그런데 이거를 자기 자신이 위조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 낸 네. 문서 서류 세 가지 종류가 네. 모두 세 가지 종류는 하나는 출입국 관리 기록 그리고 하나는 이 출입국 관리 기록을 네. 중국의 허룽시 공화국이 우리가 발급해 준 게 맞다 네. 하는 거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게 다르게 된 건가 하는 거를 정황을 설명하는 건데 네. 이 정황 설명서가 네. 위조됐다는 걸 시인하면서 네. 나머지 것들도 거의 위조된 거 아니냐 하는 네. 게 거의 사실로 드러났고요. 오늘 네. 검찰에서 밝힌 문건은 네. 바로 여기에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네. 두 번째 문건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두 번째 문건. 이 문건이 네. 어떤 문건이냐면요.
네. 첫 번째 유성 씨의 바로 출입경 관리 기록을 네. 우리가 발급한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제 거에는 여기에 팩스 번호가 아주 살짝 지금 네. 살짝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 여기 팩스 있네요. 번호가 살짝 보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허룽시 공항국 번호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검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까지 네.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것도 조작됐고 예. 그것이 맞다고 보내온 것도 조작됐고 그렇죠. 뭐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참 변호인이 너네들 거 아니다, 우리 거가 맞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정황 설명서도 조작됐고. 세 건 모두 조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한 건은 완전히 조작된 게 확인된 거고요. 네. 나머지 두 건은 지금 조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기관이 간첩사건 수사하는 과정에 조작된 걸 다 썼고, 과연 국가정보원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과연 알았다면 누구까지 알았는지 아주 복잡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진상 규명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예. 자,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부터 아마 상상의 영역일 수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져야 될 그런 일종의 공감대 만들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요, 만약에 국정원에서 알고 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국정원의 정보원이 그냥 혼자 알아서 네. 조작하고 전혀 국정원은 속았을 가능성이, 전혀 모르고 속았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정원의 그 협조 정보원이 자기가 조작을 하면서 네. 나중에 다 알아서 이걸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국정원의 정보원과 그리고 바로 국정원에 있는 바로 직원, 네네. 심지어 간부들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네. 심지어는 거기서 지시를 해서 이 문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완전히 국정원의 책임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약에 국정원의 협조 정보원이 네. 스스로 알아서 모든 문건을 조작을 했고 국정원은 속았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무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속고 사는 정보원. 그렇죠. 아주 무능한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다. 네. 사후에 묵인했다. 네. 사후에 묵인했을지라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도 이미 심각한 잘못이잖아요. 예. 그걸 나중에 보고 받았을 테니까 네. 보고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네. 보고 받은 뒤에도 묵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네. 은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걸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이 지시를 해서 정보원한테 조작을 만약에 했다. 네. 그런다면은 이건 국정원장도 물러나야 되고 네. 아주 큰 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세 가지 것 중에서 네. 지금 첫 번째 문건, 네. 즉 다시 말해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네. 관리 기록, 네. 이 기록을 보면은 국정원이 바로 그 정보원한테서 받은 것을 낸 것이 아니고 네. 첫 번째로 받았는데 너무나 자료가 부실하니까 네. 다시 가져오라 네. 했더니 바로 이 변호인하고 똑같은 입으로 돼 있는 네. 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네. 너 다시 가져와라 해서 마지막 서류를 가져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상당 부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현재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예. 일단 뭐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진술을 번복해서 무죄 난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수사 증거까지 조작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 상황을 예. 정리를 한다면 네네. 증거 조작 사건이 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점차 옮겨가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당선은요. 오늘 뭐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문제 뭐 공격의 호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강도 비판을 날리고 있죠. 네. 일단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위원장이 첫 공동 기자회견을 했죠. 네. 바로 의료 대란도 있었지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실게요. 민주당이 그동안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네. 예, 이거를 쟁점하려다가 좀 잘 안 된 거. 이게 바로 2012년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 때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바로 이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박근혜 정권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아주
민주당 등 야당에는 호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회의 장면으로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이제 신당 창당 문제나 이런 새 정치에 대한 아젠다를 놓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번에 나온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고강도 비판을 날렸습니다. 자, 야당에서 어떤 기류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침 회의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검찰도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 남재준 원장도 스스로 전사이기를 자칭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안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그 처리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